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대선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민심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은 과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가지로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 대선은 그 후자인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인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곤 하지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인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권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하에 무너진 법치와 정의가 되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거라 보는데 이건 곧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아야 하고 그걸 막는 데 성공한다면 또 반드시 심판하고 엄벌해야 하는데 그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자, 특히 우리 진영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의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에서 윤석열을 선택했고 결국 대표 주자로 대선에 나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즉, 일단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제끼므로써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는 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기 반년 정도가 된 지금 윤 대통령은 선거 당시 국민들이 염원하고 바랬던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 점이 궁금해지는데,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수행평가의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엄벌하라는 국민들의 대선 때의 민심에만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진상, 김용의 구속으로 수사가 이재명의 턱밑까지 다다랐고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요. 자, 물론 아직까지 이재명과 이들 측근들이 받고 있는 혐의의 연관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검찰은 이재명과 이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어놨습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검찰이 히든카드를 감추고 있다는 말도 도는데요. 어쨌든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확률이 현재로선 매우 높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이에 따라 수사 중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장동이 아니라면 성남FC 건으로, 또 이게 아니라면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이것도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건으로,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쌍방울 아태업 관련 건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재명의 구속을 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과연 이 수많은 혐의들을 이재명이 미꾸라지처럼 하나하나 전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엔 로또 1등 당첨 확률만큼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문재인이겠죠. 현재 잔가지들을 하나하나 쳐가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 문재인에 대한 심판 또는 단죄와 관련해 가장 가깝게 다가서 있는 건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 일단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 기소됐지요. 이게 과연 문재인까지 타고 올라갈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오늘 서해 공무원 유족들이 문재인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금주 소환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 전 원장 기소 후 변호인과 상의해 문 전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할 건지 그간 준비해 왔다며 아마 고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서 전 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라며 이제 동생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말했다며 지시했고 승인했다는데 책임은 없었고 변명과 말장난만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래진 씨는 문재인이 무례하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는데 서 전 실장 기소장을 통해 살아있으면 건져주고
죽어 있으면 그냥 두라는 말이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고발 구속해야 할지 참담해했다며 어떻게 이런 말을 숨기고 감추며 감히 무례하다, 화났다는 말을 하는지 참담하다고 문재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도 문재인이 스스로 승인 주체라고 밝힌 이상 사실 확인 정도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서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간 압수수색 등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대통령 보고문서를 제시한 것도 문재인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을 키운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에 대한 심판 내지 단죄, 여기에 가깝게 다가선 것이 바로 월성원전 조기 폐쇄 건인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월성원전 조작 의혹 관련자 공소장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3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넘게 나온다고 하죠. 이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의 사위와 관련한 타이 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이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스타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사위 서 씨는 증권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전직 대통령부터 전직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민주당 정권 권력 핵심부의 추악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타항공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 전 의원은 이미 500억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지난 4일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의 사위 서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서 씨가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종을 서준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했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이상직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노조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 이스타젯을 실소유하고 비자금 창구로 활용했다 이렇게 지적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돈들을 어디에 썼겠냐는 겁니다. 딸의 포르쉐 자동차 보증금,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정황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돈이 과연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점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이스타항공 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문재인 사위 서씨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과 이상직을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다시 이 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검찰 수사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전 의원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 사이도 연루 의혹을 받는 대규모 불법 특혜 취업 사건은 매우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문재인의 딸 문다의 가족의 해외 이주권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은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뒤늦게라도 진상을 제대로 가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